어제 조선일보에 실린 장훈 선수 인터뷰를 읽어보고 얼굴이 화끈 달아 올렸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찡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최근에 읽은 인터뷰 기사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장훈 선수 하면은 일본에서는 하리모토라고 그럽니다. 장본이라고 하고, 이분이 합천 출신의 제1동포고 아직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이기도 합니다. 안타 제조기라고 불리는데 이 야구 선수로서의 기록은 화려합니다. 이분이 2752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통산 타율이 3할 2부입니다. 그리고 홈런을 504개를 쳤습니다. 가장 경이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수위 타자를 7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출루율을 9번 기록했습니다. 일본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시마, 왕정치, 이분은 대만 국적이었죠. 그리고 장훈 하면은 우선 이분이 몸이 큽니다. 일본 사람보다도 훨씬 큽니다. 182cm쯤 되고 아주 성격이 화끈합니다. 그리고 자기 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는 유명한 방송인이 되어가지고 야구 해설도 하고 유머 프로에도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는 그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이분이 오죽하면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조국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제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라, 돈 달라는 이야기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문재인의 반일 정책 때문에 제1동포가 피눈물 흘린 걸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훈 선수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질 때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본인도 다치고 그리고 나중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 하나가 거의 못 쓸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력으로 대성한 분이 조국이니까 내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 제발 돈 달라, 사과하라는 이야기 그만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재명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문재명 세력에 대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피 맺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맞았던 기억을 이렇게 되살렸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였던 1945년 8월 6일 당시 5살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밖에 놀러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번쩍하고 쿵 했습니다. 정신을 되찾았을 때는 어머니가 저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에 찔린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는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에 맞춰가지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피폭자이자 일본에서 스스로 한국인임을 밝히고 살아온 장훈 씨가 이 양국 정상의 위령비 방문에 대해서 느끼는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다면서 전화 인터뷰를 했다는 이 조선일보 기자에 따르면은
장훈 씨는 두 분, 윤석열 그리고 기시다 두 분께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벌써 참배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전후 처음이지요. 나도 내 가족도 제일교포들도 모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갑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이 모두 그곳에 잠들어 있으니까 위령비 앞에 설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돈 벌려고 먼 타국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모두가 인생이란 게 아닌가 합니다. 원폭 떨어져서 일본 사람 한 10만 명이 죽었지만은 그 10만 명 속에는 당시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 10,00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먹고 있습니다. 물론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곳에 살던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장훈 씨는 1940년 6월 19일 히로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장훈 씨는 열이 몸을 태워 사람들의 얼굴과 손 모양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살을 태운 냄새는 끔찍했다고 기억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탓에 많은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죽었답니다. 그날, 원폭이 떨어진 그날 장훈 씨의 가족도 모두 살아남지 못했답니다. 장훈 씨는 언제나 자랑스러웠던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큰 6학년 누나가 그날 죽었다고 했습니다. 원폭이 투하됐을 때 큰 누나는 수십 명과 함께 학교에서 쓰러졌고 어머니는 열기에 녹아 얼굴도 못 알아보는 아이들 틈새에서 명찰로 딸을 찾았다고 합니다. 누나는 언제나 하얀 얼굴이어서 같이 길을 걸으면 남들이 예쁘다고 했었는데 그 얼굴이 짓물려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면 그 순간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ABC D 등급으로 분류된 피폭자 건강 수첩에 장훈 씨는 A 등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훈 씨는 원폭 투하 지점에서 1km 안에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대략 2, 3km 떨어져 살던 사람들도 거의 다 죽었지만 나는 살았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원폭 이후의 일본 사회였다고 틀어놓았네요. 피폭자는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았습니다. 원폭으로 인해 팔다리가 없어졌거나 화상 입은 아이들하고는 친구들이 안 놀아주었어요. 부모들이 피폭도 전염병처럼 옮긴다고 생각해서였죠. 장훈은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60세 넘을 때까지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 타는 냄새를 떠올리는 게 무서워서 피폭 기억이 날 것 같으면 배트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2006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우리 세대는 전쟁을 그리고 원폭 체험을 후대에 남겨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물로 채우던 가난한 시절 장훈은 큰 형인 세치씨 덕분에 오사카의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야구선수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야간 택시기사로 월 3만 3천 엔을 벌면서 1만 엔을 동생에게 매달 보낸 분이 바로 이 형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희망으로 오사카의 나니와 상고 4번 타자로 활약하면서 스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장훈 씨는 보통 이 장훈하고 뒤에 존칭을 안 붙이는데 그건 선수 때고 지금 사실 장훈 선생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분의 연세나 장훈 씨는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한 번도 한국인임을 숨긴 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따돌림을 많이 당했지만은 나는 야구를 해서 그랬는지 거의 차별받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인이란 감각이 오히려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실력주의자니까 실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국적을 불문하고 높게 대우해주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장훈 씨를 당신은 한국인이야 라고 잊지 않도록 해준 사람이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18살에 장훈 선수에게 프로야구 구단인 도에이 플라이어스가 현재는 이 팀이 니온햄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프로야구단에 외국인 선수를 2명까지만 허용하는 게 규정인데 도에이 구단에는 이미 미국인 2명이 있어가지고 구단주가 장훈을 양자로 입양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일본 국적으로 이제 세탁을 하자는 이야기였겠죠. 어머니에게 구단주의 말을 전했더니 어머니가 단호히 답하시더군요. 이제 됐다. 야구 그만둬라. 조국을 팔면서까지 야구 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 대단한 분입니다. 도에이는 결국 일본 야구협회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1945년 이전 일본 출생자는 예외라는 규정을 추구한 끝에 장훈을 영입을 했습니다. 장훈 선수는 그날 밤 어머니가 일본이 무기와 인원이 많아서 조선이 졌을 뿐이지 같은 무기였으면 안 졌다. 우리는 앞으로 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선반도의 강한 여성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1980년 장훈 선수가 3,000 안타의 대기록을 세웠을 때 어머니 박순분 여사는 롯데의 가와사키 구장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치마 저고리만 입는 한국의 어머니였다고 추억을 하네요. 지금 일본인으로서 3,000 안타 이상을 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스즈키 이치로인데 이 선수는 미국에서 활동해서 친 안타까지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장훈보다 많이 쳤지만은 일본에서만 친 안타 수로는 아직도 장훈이 역대 1위입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한국을 원망한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장훈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프로야구 선수라는 게 다들 야유도 듣곤 하죠. 그걸 꼭 한국인이라서 그렇다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원망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드립니다. 원망한 적이 있답니다. 말하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말 안 하지만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제1교포니까 한국이 내 조국이니까 말할게요.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나요?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센 놈이 약한 놈 먹고 사는 시대였고 우린 약해서 나라를 빼앗겼죠. 절대 그렇게 당하면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프라이드를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을 잡고 이웃 나라로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훈 선수가 하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다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재명이 들어야 됩니다. 문재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말하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말 안 하지만 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제1교포니까 내 조국이니까 말할게요.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나요?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센 놈이 약한 놈 먹고 사는 시대였고 우리는 약해서 나라를 빼앗겼죠. 절대 그렇게 당하면 안 됐는데 이제는 우리도 프라이드를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을 잡고 이웃 나라로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장훈 씨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일 같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웃 나라를 적으로 돌렸을 때 우리 제1교포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일 관계의 눈을 녹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을 일본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윤상은 역시 멋있는 구석이 있어요.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예요. 정말 사나이가 사나이를 알아보네요. 윤석열 대통령 기분 좋습니다. 정말 일본에서 남자다운 사람으로 꼽히는 장훈 선생이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다. 윤석열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장훈 선생이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어떤 인간으로 보는지 대충 짐작할 만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한 과거사에 대해 가슴 아프다고 말했는데 사과한다는 말은 안 썼지만 제1교포인 나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0세까지만 해도 원폭의 참상을 전시한 히로시마 원폭 기념관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2번 정도 기념관 입구까지 갔는데 손이 떨려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처음 기념관에 갔을 때 초등학생이 입을 만한 작은 치마를 보면서 이렇게 어린 친구도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직원이 옆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피폭에 사람의 크기도 이렇게 작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핵도발에 대해 장훈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전쟁은 체험해서 잘 압니다만은 히로시마에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로 문제를 푸니까 인간 아닙니까? 우린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제발 전쟁만큼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